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8일 금요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물가 지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예상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투심이 크게 개선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2.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오늘 800포인트 이상 급등 마감을 했고요. 지금 거의 32,860대로 오르면서 33,000대에 다시 근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2.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 3,900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도 큰 폭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87% 급등한 11,0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1,000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3대 지수, 네, 오늘이 이제 10월 28일, 네, 오늘이 이제 10월 28일로, 네, 오늘이 이제 10월 28일로 다음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10월의 거래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달로 이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또 이외에 이 페드의 피벗 기대감이 펴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극도의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며 상당히 이제 오르락내리락한 한 달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이번 한 달 동안 무려 1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만 이 정도 흐름을 이어간다면 다우 지수의 한 달간 성적은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좋은 한 달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우 지수가 급등을 했던 때가 1976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14.41% 상승을 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과거에 10월만 비교를 해봐도요, 역대급으로 좋은 성적입니다. 이번 10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의 실적이 다우 지수가 편성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스닥도 5%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8.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이슈 바로 애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익이라든지 매출은 예상 수준에 부합을 했지만 아이폰 생산이 좀 부진했고요. 또 가이던스도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를 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오늘 장중에 애플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애플이 7.5%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 주가가 7.5%나 오른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이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하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플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투자은행들 모두 애플을 굉장히 좋은 상태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월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애플을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애플은 지금 뉴욕 증시 종목 중에 최고의 부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이 있고 또 연준이 계속 금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애플 주식은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안전 피난처다라는 설명을 크레디트 스위스가 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폭풍의 시기에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창구가 애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애플에 피신을 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메가톤급 시총 종목 중에는 가장 괜찮은 종목이 애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역시 애플은 경기 침체기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둘 수 있는, 자금을 잠깐 파킹해 놓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15%가량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벤치마크 지수에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실적 또한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장 시장에 큰 영향 미쳤던 종목이 애플이라고 하면요. 인텔도 오늘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시장을 지지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텔 또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적 숫자보다 투자자들은 인텔의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마켓워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텔이 실적 발표회에서 발표를 한 이제 향후 비용 감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엄청난 비용 감축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인텔이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인텔은 또 이제 2025년까지 비용을 100억 달러, 즉 이제 14조 원어치를 이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비용 절감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인텔의 주가가 장중 10%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 역시 2020년 3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 어제 좀 부진한 가이던스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마존이 이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폭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이 부스트를 전체적인 주가에 주면서 아마존도 결국 낙폭을 대거 말아 올리면서 6%대 하락에 그쳤는데요.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지금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월가 투자은행들 지금 현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비록 이제 4분기까지는 다소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내년에는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투자은행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가 오늘 좀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워낙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제 메타가 4%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늘 이제 애플이 7.5%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낙폭을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대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1.5%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뉴욕 증시 상장된 7대 빅테크, 즉 다시 말해서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1년 동안 거의 3조 달러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엄청난 빅테크의 조정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반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투심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CNN이 집계하는 Fear and Greed Index, 네,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greed, 탐욕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탐욕 지수가 61선을 나타냈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간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심과 모멘텀이 상당히 개선이 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3대 지수 S&P 500이라든지 다우가 주요 지지선을 뚫고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 나름 여기에 있는 나름 이제 모멘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상방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요 뉴스, 미국의 물가 지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진 PCE, 개인 소비 지출 9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지만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시를 하고 있는 이 9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5% 올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에 그대로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과도 동일한 수준 나타냈습니다. 9월 근원 PC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는 5.1% 올랐는데요.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를 오히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5.1%라는 숫자는 지난 2월에 기록을 했었던 40년 만의 최고치였던 5.4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을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장단기 인플레 전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제 1년 기대 인플레 중간값이 5%로 집계가 되었고요. 5년 기대 인플레가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예비치와 같거나 약간 내려가는 수준을 보이면서 이 인플레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충격적으로 나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던 정신없는 한 주가 끝났는데요. 다음 주는 대망의 11월 FOMC가 예정이 된 달입니다. 다음 11월 회의에서는 75bp 인상이 유력하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지만 12월 FOMC 그리고 내년의 긴축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말을 할지 연준의 입에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네, 저는 다음 주에 관련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